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창밖으로 원월드 전망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인 뾰족한 저 건물은 2001년 9.11 테러 때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380m 정도 되는 저 전망대에서 바라본 맨하탄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는 사우스타워, 노스타워 자리에는 깊은 연못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메모리얼, 즉 추모 기념물로 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당시 사망했던 2,600명이 넘는 희생자들, 그 중에 300명이 넘는 소방관들, 경찰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이 폭포처럼 흐르고 그 새겨진 이름 옆에는 성족이라든지 꽃을 꽂아준 그 모습이 사람들을 아주 생각하게 합니다. 슬프게 한다기보다는 생각을 깊게 하는 장소가 저 건물 밑에 있습니다. 미국에 오면은 이 메모리얼이라는 말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자, 추모하자는 뜻이죠. 특히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아주 도심 한복판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 추모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여론을 움직여서 만들어낸 기념물입니다.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1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빼고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이 뉴욕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건국은 뉴욕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지면서 온갖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머리 좋고 교육을 열심히 하고 하는 점에서는 뛰어나지만 이분들은 상무정신이 없었습니다. 대동단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계격파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를 만나서 600만이 참혹하게 도륙되는 것을 잊지 못해서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과는 성격이 다른 나라입니다. 상무정신이 강하고 자주국방정신이 철저하고 당하면 끝까지 보복을 하는 그런 강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민족성은 국가라는 그릇에 담겨지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선조 약 560년 동안 우리는 상무정신 그리고 자주국방을 잊어버렸지만 대한민국을 세우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공산당과 싸워가는 과정에서 상무정신,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자주정신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우리의 민족성을 바꾼 경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결정적인 차이는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하고 자주국방을 하고 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는 핵무장한 적 앞에서 핵무장을 하지 않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자주국방 정신이 약하다는 정신입니다. 정신력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을 상실한 사람을 흔히 치매라고 합니다. 기억을 상실하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선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고마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친척도 부모도 상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륜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덕의 기본이 없어지게 됩니다. 기억이 없어지면. 한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억을 말살시키려는 움직임이 정권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바로 그런 기억 말살 정책에 반발한 여기 미국의 동포들이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하겠다 해서 저를 초청해서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뉴욕을 돌았습니다. 기억을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기억. 조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탄신 100주년을 맞은 박정희 기념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우표도 발행하기로 했다가 그것을 뒤집는 이런 배은망덕의 역사 지우기, 역사 뒤집기, 최종적으로는 한국 현대사 기억 말살하기 정책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말살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악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정오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산주의 정권으로서 남침하고 북한 인민들을 말살하고 죽이고 굶겨 죽이고 핵개발하는 이런 기억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정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승만의 방공 자유주의 건국, 박정희의 부국 강병정책, 이병철, 정주영, 중동 근로자,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부심, 이 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기억 속에는 이승만, 박정희, 국군,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 이분들의 노력과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억을 말살하면은 한국인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필연적으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나라는 쇠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곳곳에 만드는 것도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또 유대인들을 무시했던 방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가 죽어갈 때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참혹한 꼴을 안 당하겠다 하는 결입니다. 그것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 건국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흔히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국군의 용감한 항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먹고 있습니다. 서서히 현업에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체험과 체험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지혜를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어받아서 후손들에게 그 기억을 전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기억을 전해주는 첫째 도구가 교과서입니다. 역사 교과서죠. 이 역사 교과서가 완전히 거의 99%가 계급투쟁론에 기반한 좌편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무시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고 반대로 김일성을 비호하고 때로는 김일성 선전도 해주고 주체사상이라는 그 반인륜적 독재 지침을 마치 무슨 철학이나 되는 것처럼 소개를 해주는 이런 망국적인 교육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학교,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문제의식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고치게 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그 계획을 다 무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촛불혁명이란 게 결국은 좌경혁명이 아니냐, 반대한민국적 혁명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간 부분이 주류가 되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잘못해도 국민이 깨어 있으면은 그 정부를 바꾸고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가장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체제의 강점인 것입니다. 이 강점을 살려야 합니다. 노인은 행동력은 약하지만은 그 체험 속에 많은 슬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가본 아주 흥미로운 명소가, 최근 명소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첼시 마켓이라고요. 공장을 개조해 가지고 백화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낡은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그 공장 내부를 잘 현대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보일러가 있고 선풍기가 있는 그 투박한 벽면이 그대로 노출된 속에서 상점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명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소중하게 여긴 탓이죠. 늙은 것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폐기 대상이 아니다. 재활용의 대상이다. 존중의 대상이다. 새 것과 낡은 것을 합치면 이런 명물이 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철로를 산책로로 근사하게 바꿔놓은 하이라인이라는 산책 코스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낡은 것, 늙은 것, 오래된 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이것은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기억상실증이 되는 아주 직선 코스입니다. 나이 많고 오래되었고 낡은 것은 없습니다. 철거 대상이 아니고 노인들, 선배 세대들,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든 이 세대들, 난 괜찮아 세대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그 기억을 후대들이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동상을 만들고 교과서를 바로 쓰고 훌륭한 사람이 전기를 쓰고 그리고 곳곳에 기념물을 만들고 무엇보다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고 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역사적 기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역사지옥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질 근거가 첫째 건국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세웠습니다. 이 기억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의 기점을 1948년 8월 15일로 하지 않고 느닷없이 1919년의 상해 임시정부로 되돌리는 이런 반사실적, 반역사적 행동을 하면서 내년이 건국 70주년인데 이것을 건국 100주년이라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919년에 건국이 되었으면은 왜 건국 다음에 독립운동을 합니까? 건국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면은 분열주의자든지 그것은 반역자입니다. 국민이 없는, 영토가 없는, 주권이 없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임시정부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들도 임시정부라고 이름을 붙이고 앞으로 독립운동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든다라고 해서 김구,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분리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북한보다 더 통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 그것을 유엔 결의로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인정한 이 점을 바로 무시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의 자랑의 또 하나의 근거는 6.25입니다. 6.25 때 항전한 것입니다. 6.25를 일으킨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이 막강한 공산권의 힘을 믿고 6월 25일에 남침했을 때 이승만 국군 국민은 그때 미국과의 동맹도 없었습니다. 맞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항전을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승만이 항복했다? 그때 왜 이승만이 항복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통일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항전하고 그 항전하는 모습을 보고 트루만 대통령과 유엔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같이 지킨 것입니다. 미군이 오기까지의 열흘간 이승만 국군 그리고 국민들은 남녀노소 없이 몽둥이라도 들고 학도병, 소년병도 나서서 막강한 소련, 중공, 북한과 맞섰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남을 만한 자랑입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맞선 덕분에 유라시아 다 공산화되었지만은 한 끄트머리를 지켜내고 거기에 자유의 방파제를 만들고 자유의 쇼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파도가 되어가지고 평양을 휩쓸 수 있는 국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서독이 재무장하고 나토가 군사 동맹 체제로 강화되고 미국은 군사비를 3배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대만이 살았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포기했었는데 6.25가 나자 칠함대를 보내서 대만을 지키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승리하도록 하는 바로 그 시발점이 대한민국 국민의 항전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의 항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은 내전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항전을 내전이라고 함으로써 남과 북이 다 잘못이 있다든지 또는 이것은 민족 문제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폄하 내지 격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두 개가 사라지는 거죠. 선거를 통한 자유민주국가, 국민국가 건설, 네이션 스테이트 건설의 자랑도 사라지고 또 6.25의 항전으로 자유세계를 구한 기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 현대사 말살 작업이 광범위하게 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 행사가 이런 식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천국 다음에 한국으로 만든 기성세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젊은 세대가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관이 다르면 같은 국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다음에 한국을 만든 이승만, 박정희 노선의 대한민국 주류 세력은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단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우기가 힘듭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관념으로 그것도 낡아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그런 계급투쟁론에 현혹되어서 영혼을 빼앗긴 그런 세력이 없애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
앞으로 점점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잘못을 뉘우치고 대한민국 역사 지우개에서 대한민국 역사 기억하기로 마음을 바꾼다면은 소모적인 역사 논쟁이 사라지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퇴보 세력이라고 해야죠. 정말 진보 세력이냐 아니면 퇴보 세력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이 방송을 드렸습니다. 저 멀리 이제 아침 7시인데 9.11 테러의 현장에서 우뚝 솟은 원 월드 전망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반드시 저 원 월드 전망대처럼 다시 우뚝 빛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